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어려울 것이다, 시장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시장 좋았습니다. 이번 주 중에서 가장 좋았고요. 비록 오후 중에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기는 했지만 이 에코프로 이전 상장 이야기와 함께 2차 전지 종목들 오르면서 오늘 시장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보내면 또 긴 연휴잖아요. 설레는 오늘도 상한가 스쿨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의 중간 수요일에는요 2분입니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확실히 1월보다는 이번 달 2월이 조금 더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도면 그동안보다는 또 훨씬 괜찮았잖아요. 또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전문가님 말씀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또 명절이 오기 전에 또 이번 주 또 저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좀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좀 인사를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은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죠. 그리고 오전장과 오후장에 뭐 변동성이 좀 제법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오늘 시장에 임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기분이 그렇게 막 썩 좋을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조용하고 밀리고 그다음에 힘이 없었던 2차 전지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가 오늘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였어요. 급발진으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이제 뭐 전체 거래 비중 안에서 뭐 20% 이상을 뭐 이 두 종목이 좀 차지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지수가 너무 이제 종목에 따라서 같이 끌려가고 좀 왜곡되는 느낌으로 좀 견인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아침장에도 올라가는 그림들은 나왔는데 그 오늘 종가 마감이 된 이후에도 시장은 올랐으나 오히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었던, 그럼 좀 다소 좀 아쉬운 그림들이 좀 나오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뭐 시장의 분위기를 보아왔었을 때, 물론 뭐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께는 오늘 뭐 좋은 그림이었지만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도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좀 먼저 좀 제시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명절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2월달 중순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을 계기로 좀 반등하는 시점들을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차트를 보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요즘에 분위기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추세가 먼저 돌려져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하락분들을 거의 뭐 좀 회복을 좀 많이 한 상황이고, 1월 초에 있었던 연말 랠리를 보여줬었던 시기에 전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열심히 또 올라가는 그런 수순들을 좀 밟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우리가 좀 몇 개를 좀 특징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최근에는 또 큰 변동을 좀 보이진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지수를 끌어내렸었던 2차 전지 코스피에서의 대장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분위기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현대차랑 기아차도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뭐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시총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코스피의 분위기는 뭐 당연히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정부 안에서는 이제 뭐 밸류업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저PBR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금융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증권주들 이런 종목들한테 이제 반응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위 랭킹을 뭐 10위 바깥으로 좀 가본다라고 하면은 뭐 KB금융이라던가 신한지주 혹은 뭐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탑 종목들인데 요즘에 분위기들이 뭐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큰형님의 분위기들은 먼저 좀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1월 달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왔었던 이 이제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한 코스닥 지수였는데, 요즘에는 뭐 바닥을 다지려는 기술적인 모습들도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에코프로 BM의 급등락에 따라서 뭐 주가가 좀 많이 변동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은 추세를 돌리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일단은 기술적인 차트가 좀 돌려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이 코스닥이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돌리려는 뭐 경향들이 좀 확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인식을 하면서
첫 번째 반등과 첫 번째 급반등은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끌어준다 하더라도 이제 지수의 안정화가 좀 잡히면은 투자 심리들이 좀 회복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런 흐름들을 타고 그동안에 이제 소외됐었던 중소형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뉴스는 있었으나 부각받지 못했었던 그런 테마주들이 다시 이제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코스닥 지수도 2월 달에는 코스피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잘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특징주들을 보니까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뭐 삼성에서 이제 로봇 인수를 좀 더 빨리 당겨줄 수 있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로봇주들한테 시간의 상한가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좀 살아나야 이렇게 이제 다양한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오고 오늘 뭐 시간의 거래처럼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그 초기 현상들은 오늘 움직임으로써 좀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뭐 시장의 분위기가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는 건 맞는데 어떠한 시장에서든 뭐 시장보다 강한 재료라든가 시장보다 강력한 종목들을 이제 찾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뭐 기대를 하면서 오늘 제가 또 설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상치 못했었던 그다음에 굉장히 좀 기발한 방식으로 또 오늘 새로운 종목들을 그다음에 새로운 투자 방식들을 강의로 좀 풀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항상 또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오늘 거기에 이제 또 절정을 또 찍어드릴 만한 또 좋은 정보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열심히 부지런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휴 이후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명절 이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장 먼저 섹터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부터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굵직한 소식들 나오면서 2차 전지주 많이 떴었잖아요. 네. 첫 번째 종목 제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이 에코프로 이전 상장 그리고 액면 분할 등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에코프로라고 여쭤보고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봤냐라고 한다면 참 우리 증시가 이 상위 종목들 몇 개에 의해서 너무 좀 휘둘리고 좀 바람직한 현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증시의 방향을 우리 맘대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징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분위기를 맞추고 또 대응을 해야겠죠.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이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오늘 좀 세게 오전장에 들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도 했죠. 물론 에코프로가 지금은 주가가 뭐 한 주당 가격이 좀 많이 센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액면 분할을 해서 뭐 5대1로 쪼개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유동성 측면에서는 뭐 좀 그 이론적으로도 당연히 좀 호재가 되는 내용들은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이제 황금주로 한 주에 너무 막 주가가 비싸고 그런 상황 안에서 액면 분할을 하면서 또 이제 후속 랠리를 보여줬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그런 이슈와 그다음에 뭐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최근에 HLB 같은 경우도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 좀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좀 강력하게 들어와 준 내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이제 지금 뭐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은 보통 좀 배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변동성을 너무 또 크게 가져가면은 코스닥에 또 후폭풍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좀 횡보를 하거나 좀 서서히 거래량이 적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저한테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움직임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대세랠리가 2023년처럼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악재들이 연속이 나왔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테마성의 흐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 이후에 뭐 2차 전지 종목들 혹은 에코프로의 분위기들이 조금 더 이제 살아나고 아니면 이제 뭐 바닥에서 좀 확실하게 돌파하는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이제 좀 그 대세들이 좀 변환을 할 수 있으니까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가 시장을 아직까지도 좀 좌지우지하는 종목이구나 이 정도만 인식하시고 그냥 특징주로만 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들 때문에 에코프로 장중 60만 원 보름 만에 다시 올라가면서 종가 13.75% 오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거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특징주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전에 나왔던 테마들이 또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짚어주실 종목은 어딜까요? 오늘 뭐 큰 변동성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오늘 오후장에 좀 특징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아가방 컴퍼니는 제가 우리 방송에 또 첫 출연을 하면서 특징주이자 관심주로 골라드렸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좋은 결과를 냈었던 그런 또 좋은 종목이기도 한데 우리 차트를 보면서 좀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출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경제활동 분야에서도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인터넷 뉴스로 본 내용으로는 앞으로 이제 그 모집할 수 있는 군인의 수도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위기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부각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좀 그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푸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또 추가적으로 2024년도에는 좀 자금을 좀 늘려서 저출산을 좀 해소를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뉴스로서 좀 보여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정부 안에서도 이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좀 더 부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책 수혜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 안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격 조정을 좀 눌러놨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려고 준비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 아가방 컴퍼니를 모니터링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으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방 컴퍼니가 움직이면은 후속적으로 이제 뭐 제로투세븐이라던가 아니면 꿈비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순환매들을 지금은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금감원에서 인맥주라고 표현을 하죠. 정치 테마주들 이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인맥주들이 좀 제법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인맥주들의 흥행 뒤에는 그런 이제 뭐 선거 공약 관련된 정책주들이 이제 부각을 좀 많이 받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출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당 쪽이든 야당 쪽이든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총선 공약으로서 도 이제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현재 이제 그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조정이 충분히 지난 시기인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쪽 테마를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아가방 컴퍼니 오늘 특징주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오늘은 5.63%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지금 부각을 받아야 하는 테마 그리고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관심을 가져도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한번 저출산주 테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말씀 주실 오늘의 특징주 또 어딜까요? 오늘은 좀 묵직한 종목 중에 한미약품이라고 한미약품이 오늘 제법 좀 많이 오르고 분위기를 좀 굉장히 좋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한미약품을 소개를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좀 멀리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그 중장기형 종목으로 한미약품은 굉장히 좀 우수하다라고 저는 이제 좀 저의 의견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뭐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OCYI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변동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막 올라갔다가 또 이제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시장 조정 나오면서 좀 잠시 쉬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했는데 한미약품이 뭐 기대했었던 좋은 실적 발표들도 뭐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그 비만 쪽에서 이제 뭐 신약 임상이 뭐 진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대형주 쪽에서 이 제약주는 하나를 2024년도에는 투자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미약품도 거기에 이제 충분히 좀 포함이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화면은 월봉상 차트인데 기술적으로도 과거에 이제 넘지 못했었던 저항 구간들을 이제 막 돌파하고 여는 구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번 강한 돌파를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음봉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과거에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이런 이평선들이 이제는 밟고 다시 돌리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금융 정책 안에서는
금리 인하에 굉장히 좀 예민한 그 성장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좀 제약주이기도 합니다. 2024년도 그 연초나 아니면 이제 작년 연말에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약간 매파적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조정세는 어느 정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화가 되고 다시 좀 돌려지고 어떻게 되든 이번 뭐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들이 커지는 시기들은 분명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는 모멘텀을 조금 더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업종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위쪽으로 막 빠른 상승세를 보이기 전에 바닥에서 좀 준비를 잘 하고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뭐 흐름은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닥에서는 다 지금 뭐 진입을 해도 매력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미약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좀 알아보시고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서 많이 질문하시고 하셔서 같이 좀 좋은 결과치들을 만들어 가고 싶은 갔으면 하는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좋은 흐름 보인 종목들 꽤 있었습니다. 오늘 4.82% 상승한 한미약품 말씀해 주셨고요. 흐름 지금 견고하고 지금 접근해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 듣고 한번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우리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뭐 지금 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사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제가 마지막 특징주는 굉장히 또 강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한번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후에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 뭐 여전히 좀 견고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에 반도체가 반등을 했었을 때 약간 좀 주고받고 이렇게 좀 티키타카가 좀 나오는 모습인데 확실히 좀 요즘 대세임을 오늘 흐름에서도 증명을 좀 해낸 그런 모습이죠. 요즘에 이슈가 너무 좋습니다. 2023년도에 실적을 너무 잘 쌓았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실적들이 기대치보다 항상 좀 잘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뭐 무엇보다 우리나라 이제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에서 완성차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도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랑 기아가 좀 더 쭉쭉쭉쭉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저PBR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더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더해졌는데 미국에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 또 무디스에서 현대차의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의 신용 등급을 좀 한 단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매수세를 조금 더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지표를 좀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뭐 분위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차트 한번 보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봉상 차트를 보면은 요즘에 양봉이 좀 많이 나와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바로 접근해서 따라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음봉을 기다린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일부 입질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조정 시에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의 월봉 차트를 놓고 장기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종목이 2023년에 보여주고 2024년도에 가지고 있는 실적 성장세와 모멘텀들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월봉 하나에 다 반영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월봉 안에서도 지금 이 차트에 제가 선을 그어드리는 이 구간이 25만 원 선입니다. 2008년도에서 2012년도 올라가는 시기에 정고점이 됐었던 위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매물이 좀 쌓였었던 위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였었고 그때 넘지 못했었던 언덕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보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다음에 성장성은 지금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주요 구간대까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탄력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5만 원 선이 한번 흐름을 끊고 갈 수 있는 저항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뛰어넘는다라고 하면은 탄력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돌파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기아 같은 경우도 9만 원 선을 2011년도, 12년도에 월봉, 그 다음에 2020에서 2021년도에 월봉, 이 위치를 넘을 듯 말 듯 하다가 돌파를 해버리니까 월봉 안에서도 빠른 상승률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현대차가 조금만 더 힘써줘서 보여주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우리 시장에 지금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지고 오는 파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단기 수익률들을 쏠쏠하게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이 현대차에 기반으로 한 이런 이제 모멘텀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보다 더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 자동차 관련주 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잘 골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열심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종목 현대차 짚어주셨습니다. 요즘 완성차들 실적 이야기 절대로 빠지지가 않고요.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까지 완성차 흐름 굉장히 좋고요. 아직 모자르다. 성장성 그리고 가치 그리고 기술적 흐름까지 괜찮다라고 하고 계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말씀처럼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상한가스쿨 홈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전문가님께서 직접 함께 장 대응해주고 계시니까 이 노란톡까지 눌러서 전략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은 좋았고요. 연휴는 하루 남은 오늘 굉장히 설레지만요. 공부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설을 코앞에 또 두고 있어요. 내일이 연휴를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거래일인데 제가 1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처음 인사를 드리고 또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기억도 많고 그다음에 또 좋은 결과치들도 충분히 많이 하락하는 장 속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종목의 정보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대 전망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수익률들이 저는 오늘 충분히 좋은 명절 선물과 설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열심히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월 달 방송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가 투자 계획을 잘 짜서 우리가 2024년에 도전할 수 있는 짜잘한 수익률들 말고 3자리 이상의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씨를 뿌려놓고 준비를 해놓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들을 좀 보면서
이거를 제가 좀 캐치를 좀 더 빨리 했다라고 하면은 첫 방송이었을 때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방송이었을 때 조금 더 좀 먼저 알려드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그 화면 보면서 열심히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앞서서 특징주 내용을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현대차를 강조를 좀 많이 드렸죠. 현대차와 그 다음에 기아, 우리나라에 있는 완성차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히 또 가지고 있다, 여전히 또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월 10일 날 방송을 했었던 방송 화면이에요. 그 당시에도 1월 10일 날 2024년도 국내 실적 대장 3대장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자동차 종목들 현대, 그 다음에 기아 이렇게 이제 좀 마크들이 좀 나와 있죠. 그 당시에 제가 2024년도 내 계좌에다가 세 자리 수익률을 좀 도배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좀 도전적으로 또 이제 좀 제시를 드렸었는데 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현대차랑 기아에 대한 뭐 애정과 그 다음에 좋은 전망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화면 좀 넘겨볼게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현재 뭐 현대차의 흐름과 차트와 분위기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강세가 잘 나오고 있죠. 2023년도에 주장했었던 내용들이 약간 좀 뒤늦게 반영이 된 감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늦은 만큼 더 빠르고 강력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현대차의 오늘까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1월 10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보니까 제가 제시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기 시작했었던 1월 10일 요 네모칸을 보니까 지금 상승률이 대형주 치고 꽤나 많이 올라왔죠. 대략 한 3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나왔고, 기아의 일봉 차트를 보니까 기아도 요즘에 뭐 분위기들이 현대차와 못지않게 좋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 화면이요. 자, 기아차도 최근에 또 1월 10일 첫 그 제시 드렸었던 이후에 어느 정도의 뭐 조정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지금 고점까지는 현대차보다는 반응이 더 빨리 나와서 35%가량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하는 세 자리 수익률, 그게 이제 뭐 100% 수익률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우리는 한 달 사이에 대략 뭐 30% 정도는 좀 달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좀 자동차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자동차 종목들이 좀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제 파생되는 파급 효과들이 어떤 종목한테 또 수혜가 될지 이런 부분들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동차주가 요즘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이거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랑 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작년의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실적 기반이 너무 훌륭하게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역대급 연간 실적을 또 발표하는 내용들이 현대차에도 기아차에도 나왔고, 그래,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어. 그런 여태까지 좋은 실적과 연간 실적은 좋았는데 그럼 이게 지속성을 보여줄 것이야? 2024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따져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아직은 시간이 1월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이던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의 전망이라던가 목표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좀 추리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에도 3년도와 마찬가지로 무난한 실적 성장세를 전망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최근에 저 PBR 효과가 뭐 테마처럼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런 내용들도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뉴스 기사들을 하나씩 좀 넘겨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2023년도 기아가 작년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 그리고 이건 이제 2024년도가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작년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2024년도에 나온 거, 현대차랑 기아가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에도 미국 시장을 정조준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에는 충분히 또 자신이 있다. 이런 내용들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그리고 뭐 올해도 잘 팔리는 한국산 자동차, 현대차랑 기아는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무디스 얘기도 했었죠. 신용평가 기관에서
좋게 또 인정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요즘에 매력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외국인 기관 쪽의 쌍끌이 매수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멘텀들도 뭐 계속 더해지고 펀더멘털이 좋은데 거기에 이제 뭐 모멘텀들이 같이 뭐 더해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이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 6등 종목이지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은 중소형주 혹은 뭐 잡주가 움직이는 것 마냥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리 넘길게요. 뭐 그 중에 또 배경이 하나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를 해보자. 그래서 기업에 이제 또 밸류업을 도입을 해보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저PBR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그 중에 하나로 꼽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좀 이상한 테마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물론 저PBR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좋은 현상이고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지만 요즘에는 이게 테마주적으로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저PBR로 부각이 받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우리 다음 화면도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의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약간 중소형 종목들 안에서 좀 테마성으로 부각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시장의 특징주들을 보면은 뭐 이제 뭐 적자 실적을 발표했었던 뭐 저축은행 종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오늘 장중에 또 잘 올라가다가 급락을 또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도 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옥석 가리기가 계속해서 좀 되고 좀 진짜 배기가 좀 가려지는 그런 모습과 그런 좀 흐름들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은 그겁니다. 다음 화면. 제가 1월 달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써놨잖아요. 우리가 2024년도에는 세 자리 수익률을 도전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많이 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랑 기아차도 거기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뭐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견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좋은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뭐 일봉상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세 자리를 보면서 가져가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현대차의 월봉 차트, 그 다음에 기아의 월봉 차트, 다음 화면에서 보실 현대차의 월봉 차트도 뭐 여전히 뭐 주가가 많이 과열이 되어 있는 느낌이 보이진 않거든요. 충분히 뭐 바닥을 오랜 기간 다져서 첫 번째 돌파봉이 됐었고 정고점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다. 이런 의견들은 뭐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넘길게요. 현대차의 월봉 차트, 그다음에 뭐 기아차의 월봉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화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현대차랑 기아차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뭐 충분히 매력적이고 오케이. 그리고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 우리 들어오신 그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뭐 현대위아라던가 그런 이제 좀 대형주 성격의 현대그룹을 달고 있는 그런 부품주들의 순환매는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은 그렇게 이제 대형주를 통해서 이제 후속 부품주를 가져갈 거라면은 차라리 현대차랑 기아차에 직접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생각이고 이제 이런 현대차랑 기아차의 랠리가 나오면은 관련된 중소형 부품주들의 순환매도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뭔가 좀 단발적인 단기적인 흐름을 타고 테마성으로 매매를 하는 종목이잖아요. 뭐 두 자리 수익률을 좀 빠르게 도전을 한다라던가 그런 느낌으로 도전을 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중소형 부품주들의 랠리를 좀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특징 종목 중 하나가 서현이하라는 종목이 요즘에 잘 올라갔어요. 일주일 뭐 아니면 5거래일, 6거래일 사이에 주가가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이슈로 나왔었던 서현이하의 내용들을 보면은 현대차랑 함께한 50년 지기 협력사로 부각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중소형주들의 이제 반응과 그런 이제 좀 빠른 순환매들이 또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부품주들을 돌려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대표적이었었던 우리 그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그런 이제 뭐 3대 부품주라고 한다면은 뭐 화신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SL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죠. 근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 번씩은 짚어드렸던 내용이니까 화면을 좀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부품주를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 지금 투자를 할 만한 부품주 쪽에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들은 이런 종목이지만 제가 선호하는, 강조드리는 종목들은 요 종목보다는 이제 다음에 나올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앞서서 써드렸던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 이제 기업 정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자료집들, 뭐 이제 부품주들 관련된 자료집들 지금 PT 자료로 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위에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 지금 QR 코드가 올라와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요걸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은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의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드리고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뭐 자료집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제가 만들어 드렸었던 온디바이스, 온센서 AI 관련한 자료집들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접속하셔서 뭐 제가 이따가 이 방송이 끝날 때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따가 또 요청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뭐 내일 아침이라도 이렇게 다 올려서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리 빨리 좀 넘겨주실래요? 화신 다음에 SL 다음에 현대공업도 쭉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그래서 종목들을 좀 몇 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보다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차트가 조금 만들어져서 좀 더 좀 빠르게 맥점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1월 31일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랠리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대원산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었죠. 제가 그 당시랑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왔네요, 오늘. 보니까 제가 이 화면 안에서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온 흐름을 보면서 기아차의 또 시트를 제작하는 업체인 대원산업을 한번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장중 공개 방송에서도 같이 좀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좀 제시를 드렸었죠. 그래서 가격 제시도 해드리고 장중에 또 분위기를 보면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제가 좋아하는 음봉 매수를 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치가 나오진 않았는데 다음 차트 화면을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단기간 안에 빠른 수익률들, 그러니까 두 자리 10% 정도의 수익률들은 한 2거래일 정도 만에 이제 완성이 됐고, 조정 구간을 이틀 딱 거래량 없이 보여준 다음에 오늘 차트를 돌려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다른 종목들보다 재무제표 내용이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제가 오늘 부품주를 좀 몇 개를 다시 골라드릴 건데 그 종목들의 이제 재무제표들을 좀 같이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대원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 제가 빨간색으로 딱딱딱 써놨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이 영업이익의 확대폭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연간 실적의 영업이익을 이미 3분기 때 뛰어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부분들, 근데 그동안 소외됐다가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바닥 돌파주로서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개 중에 일단 하나는 대원산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음 화면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저는 뭐 추가 관심주로 일단은 제시를 할게요. 왜냐면은 최근에 그동안에 없었던 거래량을 한번 터뜨렸고 변동성이 일단은 빠르게 잘 나오는 종목임을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올라온 위치가 바닥에서 막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저항 역할을 했었던 매물대라던가 이평선의 저항선 부분들을 이제 지지로 밟고 다시 돌리는 액션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랑 기아차랑 관계가 깊은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기본적인 그 흐름으로 보면은 현대차랑 기아차의 그런 그 매출과 수익률들이 좀 너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납품 비중이 많은 그런 기업들은 따라서 이제 실적 개선이 되고 부각이 주가에도 흐름 랠리로 좀 나와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좀 넘길게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작년 연간 실적을 굉장히 강하게 뛰어넘었어요. 이미 3분기 안에 세 자리의 영업이익이 네 자리로 넘어가면서 이런 이제 좀 그 실적 퍼포먼스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비슷한 흐름인데 요거는 사실 제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제가 이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하면서
히든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대원산업, 두 번째는 성우하이텍,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수 AMS라는 종목인데 오늘 이제 그 주가를 위쪽으로 올려놓고 아직까지 뭐 큰 반응은 아니지만 제시드린 이후에 좀 순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날 방송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이제 가격 잡아드리고 제시해드리고 여기다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같이 하셨던 분들께는 좀 제가 또 좋은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좀 열심히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귀여운 수익률 정도인 것 같아요. 우수 AMS가 제가 제시 드리고 다음날,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2거래일이 지났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하루 만에 7% 정도의 상승률, 수익률들, 아직까지는 뭐 귀여운 수익률인데, 저는 이 종목의 가능성이 충분히 더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체크하시고, 재무부채표 보시면 앞서서 보셨던 종목들처럼 실적의 펌핑 포인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아직 부각이 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추가로 좀 몇 개의 내용들을 더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우수 AMS라는 종목을 HTS에서 이제 공시 검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슈 검색을 했었을 때 우리 화면 좀만 이렇게 좀 당길 수 있을까요?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서 우수 AMS가 뭐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중에 보통주로 증권사를 껴서 장중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의 터닝 포인트를 잡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를 계속 좀 연속적으로 사들이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책으로서 하나의 그 내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좋은 상황과 좋은 위치 안에서도 이제 더해지는 모습이고 요즘에는 뭐 증권사들 안에서도 이게 좀 소형주 성격이라서 사실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보통 대형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목표가를 좀 위쪽으로 잡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다가 최근에 뭐 CEO에 대한 뭐 인터뷰 기사 이런 것들 보면은 앞으로 7년 안에 매출을 또 1조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자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많은 공간에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우수 AMS는 저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 아니면 이제 긴 차트를 보시면서 멀리 보고 좀 중장기 종목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여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차트 화면 넘겨주셔야죠. 그래서 여전히 뭐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고 우리가 이제 뭐 일주일이 더 지나고 혹은 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3월달이 됐었을 때 이 종목의 상승률이 또 막 몇십 프로 이상 또 잡혀 있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품주의 순환 랠리를 기대하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우리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좀 새로운 내용을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고 저도 이제 조금 뒤늦게 발견을 했지만 이거는 완전 유력한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하세요. 자, 이제 좀 이 화면과 PPT에 글이 좀 많습니다. 약간 좀 딱딱한 그런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최대한 좀 뭐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좀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타이틀이 뭐냐면은 완성차보다, 그러니까 완성차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차가 되겠죠. 현대차랑 기아차보다 2024년도 전망이 너무 좋은 타이어 종목입니다. 타이어주. 일단은 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현대차랑 기아차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제네시스라든가 고급 차량에는 뭐 외제 타이어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국산 타이어가 기반으로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는 뭐 당연히 완성차 판매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같이 실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는 우리가 일차원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타이어 종목들이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2024년도에 세 자리 수익률을 또 도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이 내용과 이 종목들을 조금 더 좀 일찍 먼저 캐치를 해서 우선순위로 좀 드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024년도 100% 이상, 더블 이상 수익률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저는 이제 타이어 종목들도 이제 그 선택을 했는데 요즘에 분위기들이 일봉 차트 안에서도 반응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한국 타이어의 최근 추이를 보시면은 일봉 차트, 좀 가까운 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넘겨주셔야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최근에 일봉 추이가 뭐 시장과 역행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일단은 좀 잡는 모습이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관심 밖에서 일봉 추이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금호 타이어도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스타트를 끊는 모습들이 나왔죠. 자동차 업종들이 좀 올라가면서 같이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표를 한 번씩 좀 열어보세요. 지금 개인의 매도 수급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이 수급들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뺏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좀 매집하는, 그러니까 흔히 좀 전형적으로 좋은 쌍끌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수급들이 지금 타이어 종목들한테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넥센 타이어도 보면은 흐름이 뭐 최근에 들어서 우상향하고 시장보다 좀 강한 추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줄에 경기 하락의 완성차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한 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일단은 자동차주들의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하고 반대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뭐 그렇게 정보 글들이 나온 것들을 보면은 2024년도,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침체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판매량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차 업종보다는 타이어 종목들은 민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덜 예민하다라는 거죠. 이제 보니까 타이어 종목들은, 그러니까 매출 구조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신차용 타이어가 대략 20에서 30%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체용 타이어가 70에서 80%가 나옵니다. 신차용 타이어는 뭐냐면은 완성차 기업이랑, 그러니까 B2B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체용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서 교체하고 그런 이제 수요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 신차용 타이어가 20% 정도의 매출 비중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완성차 업체에서도 경기가 또 둔화가 돼서 성장세가 조금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완성차에 납품하는 20% 정도의 비중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근데 이제 뭐 교체용 타이어 쪽에서의 비중이 워낙 또 높은 상황이고, 요거는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덜 민감하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수요 증가와 재고 소진의 흐름이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먼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기반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줄을 보니까 한국 3사 타이어 기업들이 증산 사이클에 도래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흐름들을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이 타이어 기업들이 시장에서 업종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판매량이 막 늘어나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재무제표 매출에 찍히는 매출액의 상승치가 약간 좀 제한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 능력이 어떻게 보면 좀 한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매출은 올라가고, 업황이 굉장히 좀 잘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메인 이 기업들이 다 이제 증설을 한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잘 팔리고 지금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잘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늘린다라는 거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테네시 공장에다가 이 3단계 증설을 한다라고 하고요.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도 베트남 공장에 증설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600만 본에서 생산량이 이제 2배 가량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체코 공장, 여기는 이제 유럽 시장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2단계 증설 단계가 됐는데 올 1분기부터 운영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증설을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찍어내고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 1분기부터는 더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에는 매출을 많이 늘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뒤에서 볼 건데, 지금 이 타이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2023년도 재무제표를 까보면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게 역대급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역대급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을 다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좀 힘이 좋아요. 2023년도에. 근데 2024년도에는 증설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무제표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게 더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여기 이제 내용을 볼게요. 판가는 이제 판매 가격이죠. 판가는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원가는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거는 뭐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타이어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이제 판가에서 원자재 가격, 원가를 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추이를 차트를 만들면은 보통 그 추이와 비슷하게 주가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물론 우리 이 타이어 업종이라고 한다면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은 높아지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떨어져서 생산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면은 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영업이익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2021년도부터 2023년도, 불과 이제 뭐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2023년도까지는, 판가가 인상이 됐어요. 판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원가는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의 기본 마진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은 뭐 이제 원가가 내려가면은 이 판가의 판매 가격에 대해서 인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압력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는 거죠. 자, 빠르게 넘길게요. 제가 시간이 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얘기를 다 못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쫓겨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무료 방송에 필히 참여하셔서 좀 더 좋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같이 좀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도로에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다니기 시작한 게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때는 이제 신차 타이어를 달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타이어의 교체 주기들이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차량은 4에서 5년 정도가 됩니다, 교체 주기가. 근데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크가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어의 교체 주기가 조금은 좀 빨라요. 타이어 소모가 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3, 4년 정도로 주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의 개화된 시장에서 2020년도에서 이제 2023년도와 2024년도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체용 타이어의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의 배경이 만들어졌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2024년도 상반기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모멘텀이 되면서 하루 만에 급등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기대의 예상 모멘텀이라고 보는데, 내용들을 이제 눈으로 보시고 제가 조금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뭐냐면은 미국에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타이어 기업들의 부가 세금을 좀 높게 때렸어요. 덤핑세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때렸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재판정을 하고 재산정을 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좀 더 초과가 되면은 너네 더 내, 아니면은 이거를 그래 이거는 좀 반환하고 환급을 좀 줄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돈을 다시 뱉어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과거에 했던 비율보다 많이 줄어버렸죠. 예비 판정에서 이제 많이 수치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급금을 받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이 타이어 기업들한테 관세 일부를 환급을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 금호 타이어도 그렇고 대략 뭐 300억대 아니면 600억대 이런 수익들이 들어와서 이것도 재무제표에 인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죠. 현금이 600억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까보고 다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 그런 거는 아직 부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약간 좀 생소한 분석이고,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잖아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이 타이어 종목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을 만한 종목들, 가장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봤는데, 지금 월봉 차트가 너무 대바닥이에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되고 있는데,
너무 대바닥입니다. 그래서 1차 전고점을 좀 낮게 잡아서 보고 여기까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200% 이상이 나오고, 만약에 이제 대추세를 보면서 좀 높이는 또 그 2차 언더까지의 전고점을 보니까 이 종목은 700%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바닥이 열린 차트가 됩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제가 감히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타이어 종목의 실적 재무제표를 볼게요. 영업이익 부분만 보겠습니다. 2021년도 적자, 2022년도 흑자 전환, 그 다음에 2023년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펌핑이 엄청 됐죠. 231에서 2,300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0%가량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실적 개선이 많이 된 종목들을 다 보여드렸지만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 건 없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전망이 더 좋고 이거를 더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말을 허세로 100%, 200%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열려 있었던 뭐 30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명분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월봉상 차트에서도 단기적인 시세를 노릴 수 있을 만한 바닥이 이제 막 돌파가 된, 과거의 전고점이 돌파가 된 이 시점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저는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자리 이상의 수익을 내는 종목을 제가 제시드리는 타이어 종목으로 같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오셔서 저랑 같이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정혁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가 바로 뜨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쭉쭉 내려오셔서 빨간색 버튼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빨간색 버튼만 누르시면 빠르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8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